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노인네는 아닙니다. 내 나이 55 한창이죠. 시골은 원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제 나이 정도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도시 생활 한참이던 40 중반에 교통사고로 와이프를 잃고 상심이 너무 커서 애들 대학 보내고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인데 두 분 돌아가시고 가끔씩 주말에 머리 식힐 겸 내려와 지내던 곳인데 도시 생활 접고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고 맛깔스러운 고향 음식 먹으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젊은이 취급을 받았고 자연스레 이장을 맡았습니다. 원래 시골이 텃세가 심하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원체 제 성격이 사람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금방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딱 봐도 태어나서 시골 생활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을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었죠.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서 귀농을 할 생각인지 물어봤는데 그들이 말하길 1년 전 마을 뒤쪽으로 여름 휴가를 나왔다가 2년이 된 부부인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시골 와서 농사로 성공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더군요. 저는 솔직히 두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말에 큰 관심은 없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간만에 젊은 사람들을 보니 괜스레 반가웠어요. 그리고 혼자 산지 오래돼서 그런지 같이 온 젊은 새댁을 보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생김새도 이쁘장하고 하얀 피부에 밝은 모습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집을 얻을 형편은 안 되고 방 한 칸 얻어서 지내다 퇴직하고 내려와 살 생각이라고 괜찮은 방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물어보더군요. 그렇기에 발벗고 나서서 제가 사는 집에 사랑채도 단장해서 내주었고 동네 어르신들 동의도 제가 수월하게 받아냈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원래 귀농하러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 민심 얻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장인 제가 앞서서 도와주니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 생각해요.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그날부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낯선 시골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식사도 처음에는 따로 밥을 해먹다가 안채 부엌을 같이 쓰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고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을 차릴 때 얼핏 보이는 새댁의 모습에 제 방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주책맞게 왜 이리 심장이 빠르게 뛰던지 새댁과 새신랑도 어찌나 제게 잘하고 싹싹한지 마치 제 딸처럼 제 자식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댁 남편이 서울에 퇴직금 정리와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할 게 있다며 상경을 하고 저는 1박 2일 동안 새댁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 몇 근을 얻어 집에 와서 구워 먹었죠. 담근 술을 꺼내 마시며 한잔 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담근 주는 독해서 금방 취할 텐데 새댁은 술을 잘 먹는 건지 아주 술술 마시더라고요. 술 기운이 올라온 새댁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지내시면 외롭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분인데 혼자 계시니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하더니 울음을 팍 쏟았습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젊은 처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당황하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눈물 흘리면 안 되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남편 일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져서 여기로 내려온 건데 이장님이 너무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고 의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막상 새댁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없이 술을 좀 더 큰 그릇에 따라 한 잔 벌컥 마셨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취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도 새댁이랑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어쩌나 나는 혼자라 쳐도 새댁은 남편도 있고 지금이 힘들어도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 되지. 이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오늘은 남편도 없는데 우리 술도 너무 많이 취했고 그냥 눈 한 번 감고 저 안아주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내일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잖아요. 작정하고 저를 유혹하는 새댁을 저는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앞에서 유혹을 하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모든 걸 잊기로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여자와 입맞춤인지 입맞춤으로도 저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 안의 얇은 이부자리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 앞으로 평생 여자와 다시 해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특히 이렇게 젊고 예쁜 새댁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이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한 이불에서 눈을 떴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평소보다 눈이 늦게 떠지더군요. 그런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새댁은 방 안에 있던 쟁반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당신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어. 근데 쟁반은 뭐야? 아, 밥 먹고 커피 한 잔 타서 이장님 갖다 드렸어. 당신은 밥은 먹었어?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 들어가자. 밖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날 하루로 끝을 낼 수 없었습니다. 새댁 남편이 없는 날이면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제가 아는 사람 없는 장소로 가서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끊을 수 없는 지독한 관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허허 실실 웃으면서 저나 새댁한테 잘하는 새댁 남편을 보니 괜스레 미안해지긴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 새댁 남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가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잡고 서울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몇 달 새 새댁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새댁이 농담식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혼하고 아저씨한테 갈까? 그 말에 힘없이 웃기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새댁과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새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며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 같이 살던 집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대문을 열고 환하게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어질 줄 알았다면 그때 새댁이 용기 내어 꺼낸 말에 나에게 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줄 걸. 그게 너무 한이 되네요. 기다리다 보면 새댁이 다시 연락을 해줄까요? 저는 하염없이 새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이 되었을 쯤부터 잦은 다툼을 하셨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싸우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역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으셨고 단기간에 졸부가 된 아버지는 큰 돈을 만지게 되니 부잣집 한량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비싼 주점에서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고 다니셨고 젊은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는 게 일상이었고 불륜녀가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랑 머리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상대방 여자 남편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참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는 이제 본인의 인생을 찾아 살고 싶다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할 때 어머니께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랑 이혼해서 새 출발하시라고. 나는 엄마가 이혼한다 해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본인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 살아오면서 이혼 가정으로 사는 게 상처가 될 때가 많다고 내가 겪어봐서 한다며 너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모두 해주셨고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 이혼을 하셨고 살아오면서 본인이 지은 죄가 많다고는 생각하셨는지 어머니께 위자료를 두둑히 챙겨주셨습니다. 아니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챙겨주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어머니는 이제는 편하게 돈 쓰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셨고 과거 생각이 안 나게 어머니가 평소 많이 의지하시던 이모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고 타지가 아닌 타국은 겁이 났어요. 어머니한테는 자주 연락드리겠다며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라고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해왔던 행동들이 있으니 아버지를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조금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사춘기 학창시절 매일같이 싸우고 여자를 만나는 아버지 때문에 저도 반항을 하며 질 나쁘게 놀기도 했고 아버지랑은 얘기도 잘 안 하고 삐뚤어진 생활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혼내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께 한번 크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도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 서로 인사랑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지만 2층 주택집으로 크게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같이 집에 있더라도 각자 식사를 해결했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무난하게 대학 생활을 했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곧 군입대 예정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군대 가기 전날에 그냥 저 내일 군대 가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놀라서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냐고 큰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빨리 옷이나 챙겨 입으라며 아버지가 나가자고 해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버지와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용실로 데리고 가셨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랑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이때 해야 되니까 간단히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입대를 하루 앞두고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아버지는 취기가 도셨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군대를 가서 그러는 건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없이 사는 서로 이기고자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고 버는 돈만큼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힘들었었다며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와 사업이 계속 잘 유지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힘든 마음을 잘못 풀어낸 것 같다며 지난 날이 후회스럽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쌓여왔었던 소개기를 했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고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군대를 입대하였고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눈이 빨개지시며 눈물이 고이는 채로 잘 다녀오라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군대 건강히 다녀와서 앞으로는 좀 더 살가운 아들이 되겠다고 조금씩 효도하겠다고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대를 하였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역 신고를 하였고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군대를 입대한 시점으로 저희 부자는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고 좋아졌어요. 휴가 나와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해서 대학 졸업을 하였고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진로는 정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 중이기는 한데 확실히 뭐를 해야 될지 몰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과에 맞게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버지가 하시는 일을 밑에서 배우면서 너가 이어서 하라고 하셨어요. 예전만큼 엄청 큰 돈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평생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저도 딱히 진로를 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나이대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출근을 마치고 환영식 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식을 하던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 직원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긴 생머리에 얼굴도 예뻐서 첫눈에 반한 것처럼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6살 많고 격리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유능한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미모도 훌륭한데 머리까지 좋은 엘리트라고 하니까 더 매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그 여자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면 저를 보고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는데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은 제가 사장 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뜸 고백을 해버리면 괜히 갑질처럼 제 마음을 가볍고 자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길까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차근차근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회계 쪽 일도 좀 배우고 싶다면서 다가갔습니다. 회계 쪽 일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였지만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한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회사 경영을 이어받으려면 다 배워둬야 할 것 같다며 둘러대니 미소를 지으면서 회계 관련된 서적을 여러 개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가 생각을 했고 김칫국을 마시며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고 면목 없지만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진지해지셔서 말씀하시지 생각하며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지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와 둘이서만 평생을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에 밟히고 아른거리는 여자가 있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와 이혼한 지 오래되셨고 많이 변하셨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짝사랑하며 미래를 꿈꾸는 여자가 있었기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아버지 마음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고 걱정되었다면서 너랑 가까워져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또 마음을 닫고 돌아설까봐 걱정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드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더 이상은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연애도 하시고 재혼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생기면 저도 진짜 친어머니 모시듯이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뭔가 어려 보이면서도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누가 모든 것을 멈추는 마법을 부린 것처럼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순간 설마 아버지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이 여자인가부터 시작해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거겠지 아닐 거야 하며 잠깐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주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보며 웃었고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 저보고 일단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아버지는 자신이 얘기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여자라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이 주인님이셨구나라고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듣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나 나는데 어떻게 둘이 만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한 짝사랑이었지만 아버지랑 만난다고 하니 순간 꽃뱀인가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결혼을 생각하시는 건 너무 급한 거 아니냐고 하자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만나자고 한 것도 결혼을 해서 함께 하자고 한 것도 다 자기가 먼저니 혹시라도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프고 화까지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제가 먼저 그녀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연인일 때 저 혼자 짝사랑을 시작했으니 그냥 저 혼자 속으로 끙끙거렸습니다.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단념하고 두 분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신들린 연기자가 된 마냥 모두를 속이고 연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린 것과 달리 저는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새어머니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차마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고 두 분이 결혼하고부터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넣으며 어쨌든 두 분도 신혼이신데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사시는 재미 느끼시라고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갔고 두 분이 결혼한 지도 3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지 않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저는 거의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초저녁부터 두 분이서 술파티라도 하시나 싶어 부엌 쪽으로 가보니 새어머니 혼자서 양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마신 건지 빈 술병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옆에 앉아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또다시 새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던 겁니다. 우연히 아버지가 바람 피는 걸 목격한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추궁하는 새어머니의 뺨을 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정말 변했다는 아버지를 믿었기에 배신감도 컸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어이없게 떠나보냈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하려고 결혼을 했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나라면 이 여자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행복하게 해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셨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찌들어서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 옆에서 같이 양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셔댔고 결국 저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새어머니께 결코 해선 안 된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내가 많이 좋아했었다고요. 첫눈에 반했었다고요. 그래서 상관없는 회기를 핑계대며 친해지고 싶었고 이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고백하려 했는데 아버지의 연인이라는 걸 알아버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동안 정말 전혀 몰랐다면서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며 그래서 집도 나간 거냐고 눈치 없이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해버려서 새어머니와 저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이 싫어 미친 듯이 술을 계속 더 마셨습니다. 술을 계속 먹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질 쯤 우리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뜨거운 키스를 하던 중 새어머니는 저를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우리 너무 취해서 벌어진 사고였을 뿐이니까 우리 평생 비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자고 했고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찌됐건 법적으로 제 어머니였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와 키스를 해버린 제가 원망스러웠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할 입장이 되지 못해 단순히 일적인 연락만 주고받았고 자연스레 예전처럼 서로가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일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었는데 새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껄끄러워 받기를 망설였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새어머니는 믿기 힘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요. 평소 일찍 일어나는 아버지가 안 일어나길래 깨우려고 하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요. 저희 아버지 건강을 엄청 챙기시는 편이라 영양제도 여러 개 챙겨 드시고 매년 건강검진에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새어머니는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새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울지 말라고 했고 새어머니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무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허망하더라고요. 이제 간신히 좀 여느 부자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또 서먹한 사이가 되어 제대로 연락을 드리지도 못했고 벽을 쳤던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새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 많이 힘들었기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 키스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새어머니가 제게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밀치면서 저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술에 취한 새어머니는 그때 키스를 한 이후로 계속 제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힘들 때 그때 그 키스와 내가 했던 말이 자기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평생 책임지겠다고 한 거 잊었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보니 예전에 제가 사랑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는 일 없게 해주겠다며 끌어안았고 저희는 그렇게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겨진 새어머니와 연인이 된 아들이라니 정말 막장의 폐륜이 따로 없죠.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새어머니만 보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손가락질하고 천벌받을 거라고 하겠지만 새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쓰레기가 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에 회사 관련 자료 안에 영상이 있길래 재생을 해봤더니 영상 속에는 새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저희 집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구역질이 나올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했습니다.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혹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새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걸 아버지가 알게 돼서 싸우셨고 혹시 돌아가신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새어머니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깜짝 놀라 울면서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자기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다며 울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했고 이해해주고 서로 바람 피운 거에 대해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별다른 말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다가온 꽃뱀이었던가 생각이 들고 정말 바람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한순간의 실수였던 건가 싶기도 하고 아버지의 여자를 탐해서 이렇게 천벌을 받는 건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